연방정부가 온라인 아동 음란물의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감시하기 위한 새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당 정부가 관련 법안을 추진한 지 5년 만입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증오범죄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유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7가지 유해 콘텐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와 성범죄의 2차 가해, 아동에 대한 괴롭힘, 자해 조장, 폭력 및 극단적 테러 선동, 폭력이나 증오 조장, 딥페이크 등 동의 없이 게시되는 성적인 콘텐츠 등입니다. 메타와 X 등 소셜미디어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자가 업로드한 성인 콘텐츠 등 디지털 플랫폼 업체의 책임은 크게 강화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아동 성착취나 성폭력 피해,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콘텐츠에 대해 당사자의 불만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0 또는 글로벌 총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법안 이행을 위해 5인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콘텐츠 감시와 유해 콘텐츠 삭제 명령을 부여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옴부즈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혐오나 증오 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대량 학살, 옹호 등 이들과 관련한 범죄의 최대 형량을 현행 5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컨텐츠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최대 $20,000까지 보상해 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지를 밝힌 연방신민당은 그러나 수정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혐오 표현에 대해 연방보수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 앞서 영국과 유럽연합, 호주 등은 유사한 온라인 유해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어제 토론토 스카보로의 한 중식당에서 설맞이 축하 및 펀드레이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조성준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 장관과 조성훈 장기 요양부 장관, 중국계인 데이지 와이와 빌리팽 주의원 이외 한인사회 인사와 중국계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 사진을 찍으며 설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성준 장관은 포드 수상과의 인연을 들려주고 약속을 지키는 수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성훈 장관은 새해 인사를 전한 뒤 용띠의 해를 맞아 가정의 안녕과 건강,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포드 수상은 자신도 용띠라고 소개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한인 두 장관의 헌신과 노고, 성과를 크게 치하했습니다. 이날 포드 수상이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유치와 대중교통, 병원, 장기요양원, 세금 등 분야별 실적을 발표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인사가 끝난 뒤에는 20개 넘는 테이블별로 차례차례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계속되고 5시 반 리셉션으로 시작된 행사는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설맞이 축하 행사에 온주위원 4명 중 2명이 한인 장관으로 참석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 대학 등록금이 3년간 동결됩니다. 어제 온주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컬리지는 연평균 $350여 달러, 대학교는 연평균 $1,600여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선 정부가 3년 동안 $13억 달러를 지원해 줍니다. 이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학비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 복지와 인종차별 대응책 개발 등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대에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한 정부는
하지만 고물가에 부담이 가중되자 등록금 동결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고등교육 전략협회는 인플레이션과 유학생 감소로 인해 올해 20억 달러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온주대학협의회와 컬리지 측은 정부 자금은 환영하지만 단기적인 구제에 불과하다며 추가 지원이 없다면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민당 역시 교육기관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2020-2021년 기준 온주대학교 등록금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연평균 8천여 달러, 유학생은 연평균 4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2015년과 2022년 사이 유학생 등록은 대학교가 거의 2배, 컬리지는 3배 이상 늘었는데 연방이민성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학가는 재정난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르며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경 로렌스 애비뉴와 웨스턴 로드 인근 히코리 트리 로드에 위치한 아파트 근처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남성 2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한밤중 잇단 총성에 지역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앞서 새벽 3시엔 토론토 다운타운 블루제이스 웨이와 웰링턴 스트리트에 있는 비샤 호텔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 총에 맞았고 이 중 남성은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세 번째 남성이 가벼운 총상을 입고 직접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기저기에 총알 구멍이 났고 호텔 창문도 뚫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6데일몰 인근에서 자녀를 동반한 가족만 골라 차량 강탈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7세 소년을 체포하고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6데일몰에서 쇼핑을 마친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를 뒤쫓아온 4인조 일당은 이들이 차량에 도착하자 총을 겨누고 협박하며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다시 몰 안으로 급히 대피하자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어 17일 저녁 8시 40분엔 일당 중 3명이 첫 번째 범행 현장 인근에서 역시 자녀를 데리고 차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총을 겨누며 차 열쇠를 요구했고 이들이 대피하려 하자 땅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자녀들 모두 신체적으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모두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빈집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빈집세는 1년 중 6개월 동안 비어있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어있는 집이 없는 경우라도 모든 주택 소유주는 토론토 웹사이트 또는 시청이나 재산세 고객서비스 센터 등에서 서면으로 꼭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엔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재산평가 목록 번호와 고객 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1% 부과되는 빈집세는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 보수 공사일 경우 면제되며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1달러 24센트가 부과되고 빈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25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빈집세는 비어있는 주택을 임대나 판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집주인은 매년 빈집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보수당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오르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그린벨트 스캔들 이후 하락했던 보수당 지지율은 1월보다 3%포인트 오른 41%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자유당이 27%로 변화없이 2위, 신민당은 4%포인트 하락한 19%, 녹색당은 3%포인트 상승한 8%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투표에 대한 질문에 보수당에 투표한다는 응답은 32%, 자유당 21%, 신민당 15%, 녹색당 6%, 부동표가 22%에 달한 가운데 포드 수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7%로 긍정적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지만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외에 생활비가 급증한 데 대한 질문에 3명 중 2명이 연방정부를 지적해 온주 정부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